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6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C드라이브에 있는 아이큐브 코어 DB 쪽에 붙여넣기 해볼 텐데요. 기존에 있는 DB들 삭제해 주시고 안쪽 어태치 안에 있는 파일도 삭제해 주신 다음에요. 어태치 안에다 6회 기출 DB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자료실에 자료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기출 복원하실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 닫고 하셔야 됩니다. 열어놓고 하면은 이게 DB가 복원이 안 돼요. 오류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프로그램 닫고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붙여넣기 다 됐으면요. 아이큐브 코어 쪽으로 다시 오셔서 리스토어 안에 있는 코어 큐브 리스토어로 복원해 주시면 되고요. 복원하실 때는 우리 DB 붙여넣었던 경로를 알려줘야지 붙여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창이 뜨고요. 이 창에서 2개 파일이 다 붙여지고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DB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감안하시고, 그리고 DB 복원하시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좀 오래 걸리고 좀 귀찮아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시험 문제가 다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귀찮더라도 그거 복원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네, 완료가 됐고요. X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실무 시뮬레이션은 오히려 시험 유형이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서요. 오히려 인사보다는 이론 쪽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점수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론이 점점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 쪽은 그렇게까지 유형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쪽에서 점수를 더 얻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바뀐 게 더 나아요. 이 실무 이론이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직접 메뉴 들어가 봐서 보시면 되니까 훨씬 쉬워졌어요. 그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회계 1급 회사 B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김은찬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자, 당사의 관리 방식에 맞는 환경 설정 완료했다. 설정된 환경 설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요. 요거는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의 시스템 환경 설정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뭐 공통이든 회계든 이런 쪽에서 보시면 되고, 회계 쪽으로 가서 네, 보시게 되면요. 자, 더 좋은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 지금 사업장별 신고인데 사업자 단위 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사업장별 신고. 그래서 부가세 신고 유형은 사업자 단위가 세자이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해서 4번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부서별로 예산 통지하는 부분 맞고 본지점 회계처리 여부는요. 여기 공통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1, 2, 3번은 다 맞는 설명이 되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번 문제 ERP 운영 권한이 없는 사원은 요거는 사원 등록조에 가시면 되고요. 네, 공란으로 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여부가 여인 사람이 아닌 사람
부인 사람을 찾아라 인 거고요. 최수영 사원이 네, 사용자 일부가 부라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문제는요. 회사 등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요거는 약간 이론형 문제랑 좀 섞여 있다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IQ보 처음에 실무 같이 해보셨을 때 회사 등록했을 때 처음 했던 게 회사 등록에서 회사라는 실체를 하나 넣었었죠. 그래서 회사 등록을 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메뉴다라는 게 1번 맞고요. 2번은요. 자, 입력된 회사 코드를 삭제할 때, 자, 회사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이게 순서대로 부서 등록하고 이렇게 사원 등록을 했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이죠. 이제 상위에 있는 거를 다 지우려면 하위에 묶여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메뉴를 바로 지울 수는 없고요. 하위에 있는 메뉴부터 차례차례 지워주셔야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문장이었고요. 3번은요. 자, 사업장 등록에 가시면요. 현재 등록 사업장이 2개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리고 4번 문제는 회사 코드 0000 최초 로그인했을 때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론하고 실무랑 조금 섞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문제, 자, 매출채권 거래처를 지역별로 관리하기 위해 거래처 분류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자, 회계관리 쪽에요. 전표 정보 관리에 거래처 원장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도전 본점이고요. 자, 계정, 외상, 매출금. 기표기간은 11월 한 달 동안이라서요. 1일부터 30날까지로 잡아주신 다음에 거래처 분류 기능을 통해서 종록을 클릭하시면 조회하시면 내용이 나오고요. 회수된 거기 때문에 감소된 쪽을 찾으시면 돼서 감소 쪽 2번, 네, 2억이네요. 2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5번 문제는요. 자, 여러 공장 프로젝트 관리하고 있고요. 제조 활동에 사용한 목료생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결산재무제표 관리 쪽에서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별 들어가신 다음에 더전 본점에서도 프로젝트 광주 공장 그런 다음에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조회하시면 광주 공장에서 사용한 내용들이 금액들 나오고요. 자, 목료생비 쪽은 여기 나와 있네요. 360만원. 네, 정답 3번이고요. 6번 문제. 자, 신한은행에서 보관 중인 어음 할인하고 할인율 차감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했다라고 해서 할인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3,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금액이 현재 받으러 온 금액이 동일하네요. 네, 이럴 경우엔 사실 여기 받으러 온 명세서 쪽에 가실 필요도 없고 필요는 네, 있으시죠. 만기를 봐야 되니까요. 네. 자원관리에 만기를 안 줘줬네요. 네, 유가증권 명세서 쪽이 아니라 받으러 온 명세서 가신 다음에요. 네, 58년도부터 해서 전체 잡아주시고 네, 자가 2018-09-004로 해서 DN 장사 거 여기 5천만원짜리가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만기일자가 12월 말일이에요. 그런데 월 할로 해서 9월부터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월할로 되는데 10월 달에 바로 상환을 했으니까 지금 3개월치만큼 2개월을 먼저 땡겨서 할인을 받은 부분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자 5천만 원에 대한 거고요. 네, 연 12% 이자에서 0.12인데 나누기 12로 해서 12개월 월할로 해주시고요. 자, 땡겨받은 2개월만큼에 대한 거를 할인해서 판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 3번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계산기 꼭 갖고 가세요. 네, 7번 문제. 자, 11월 월계표 확인해서요. 관련된 거래 추정했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거. 네, 여기인데요. 월계표 쪽은 요거. 전표 장부관리 쪽에 이 월계표 가시면 되고요. 네, 더전 본점이고요. 2018년도 11월이니까 11월 한 달 동안 하시고
네, 사실 일개표, 월개표, 뭐 다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월개표 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월개표를 보라 했으니, 네, 봤을 때 계정 과목을 가운데 두고 이 계정 과목이 이 계정 과목이 현금으로 해서 발생됐으면 현금 쪽에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자, 대체는 현금 이외의 계정으로 처리가 됐으면, 네, 대체 쪽으로 찍힙니다. 대변은, 차변 쪽은 들어온 금액, 나간 금액이 차변이고요. 대변 쪽이 들어온 금액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현금으로 들어온 건데 이거는 대체로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변은 뭔가 현금이 나간 거, 대변은 현금 쪽으로 봤을 때 현금이 들어온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이 나간 거, 대변이 들어온 걸로 해서 월계표, 일월계표 쪽은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1번 모의 같은 경우는, 자, 판매용 상품을, 일단 현금이 아니에요. 네, 현금이 아니고 대체인 걸로 뭔가 나갔죠. 그러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2번 같은 경우가요. 11월에 지출된 현금은 2065000이다 인데요. 자, 나간 게 차변 쪽이었죠. 그래서 2380500이라서 현금의 합계액 틀렸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틀렸네요. 2번이 틀렸고. 네, 그리고 외상매입금 쪽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네, 외상매입금 관련해서 네, 이게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외상매입금이 되면서 대체가 이렇게 된 거니까 결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상매입금은 이쪽이죠? 죄송해요. 이쪽, 외상매입금을 해서 나간 부분이니까 외상매입금 하면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결제된 외상매입금,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체됐으니까 현금이 아닌 거. 4번은 업무용 수용자 주유를 하고요. 대금 현금 지급했대요. 그래서 업무용 수용자 쪽이니까 판매관리비 쪽에 이런 차량 유지비 쪽이겠고요. 현금으로만 나갔죠. 그래서 현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8번은요. 자, 고정자산 취득력 등록하고서 단기말 장부가액 계산하면인데요. 자, 고정자산이니까 고정자산 관리 쪽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네, 본점의 차량 운반구. 네, 그리고 208 0004로 해서 네, 카니몰 20170701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직접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취득원가 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상각방법 정액법이며 내용연수가 5년인데 자, 2017년도분에 대한 상각비를 넣으라고 했으니 자, 월 상각비는 알아요. 800만 원인가 아니까 요거의 반만큼. 왜냐면 취득일이 7월 1일이었으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자, 일반 상각비 800만 원의 반만큼인 400만 원만 400만 원만 정기말 상가 누계액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계산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냥 4천만 원에다가 나누기 5니까 잔존가액 없이 5니까 연 800인데 나누기 12분의 6만큼 400만 원만큼 2017년도에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으니 여기 4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500번대 원가까지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엔터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단기말 장부가액을 계산하면인데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단기말 장부가액 이거는 여기 단기말 장부가 여기서 바로
4,800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9번 문제. 12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에 5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거 나오면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합계 잔액 시산표에 있는 현재의 잔액을 확인하신 후에 네, 기말순 공개하면 되는데요.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시니까 날짜 그대로 해서요. 조회해 주시고요. 소모품 잔액이 800인데 500이 남았으니까 300만 원은 소모품비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 10번 문제 자 전표입력 및 기간비용 현황 프로세스 실행 후에 12월 말 결산 시 재무제표 선급비용 계산 금액인데요. 네, 요거는 기간비용 현황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데 전표정보관리 기간비용 현황 들어가시고요. 네, 엔터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2018년도 11월 1일자로 네, 선급비용이니까 선급비용으로 했고요. 네, 대체 계정이 보험료 판관이네요. 네, 거래처는 우리 화재라고 했으니까 우리 화재, 우리 보험이죠? 우리 보험 해주시고요. 뭐 다른 거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2018-1101 계약기간 네, 그리고 양편 넣기 네, 그리고 금액이 300만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다음에 자, 12월 말 결산 시 선급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할 금액 요 부분인데요. 네, 입력 다 되셨으면 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봤을 때 12월 말 기준이니까 12월까지 한 다음에 조회하신 다음에 자, 여기 쭉 가시면 조회 기간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선급 비용으로 계산될 건 뒤쪽에 있겠네요. 4216245 해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 여기 있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자, 7월 1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일단 금액을 모르니까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유가증권 명세서 쪽으로 가서 유가증권 명세서에 단기매매증권 U2018701 계정 보시면 되고요. 액면가액이 만원이고 500개 주수를 가지고 있네요. 이 중에서 400주를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400주 만원짜리 400주를 15,000원에 매각했으니까 주당 5,000원씩 이득이 난 거죠. 그래서 400주 곱하기 5,000원 그럼 200만원의 그 단기 처분 이익이 발생했는데 자, 처분 시 수수료는 요 이익이 난 부분에서 차감해서 처리하시오. 요게 단기매매증권 처분했을 때 또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90만원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어음이 9월 30일 만기 도래해서 은행에 가서 어음 추심 의뢰하려고 합니다. 추심하려 어음 금액은 얼마인가요? 인데요. 자, 받으러 온 명세서 쪽 가시면 되고요. 자, 만기일별로 해서요. 2018년도 9월 30날만 더 주시면 됩니다. 조회하시면요. 내용들 나오고요. 177000000 요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 4번 정답. 네, 13번 문제는요. 자, 복리후생비 네,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출 예정액이 자녀 예산보다 크게 추정됐습니다. 자, 요건 약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접대비 예산을 감액했고 그 감액한 만큼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증액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예산관리 쪽에 예산 조정 입력에서 예산 전용을 했었죠. 다른 거 계정을 다른 거 쪽으로 옮긴 거. 그래서 이건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14번 문제 현재 당자예금 가용자금 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요거는 자금관리의 예적금 현황을 보셔도 되고요. 자, 2018년 11월 30날짜로 해서 예적금 현황을 보시면 당자예금 시제액과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치신 금액, 한도액은 당자 차유 금액이기 때문에 가용자금은 두 개를 합친 금액인 300-105-000에서 3번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그냥 잘 이해 안 된다 하시면 자금 현황 쪽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2018년도 11월 30날짜로 해서 네, 조회하시면요. 예, 여기서도 당자예금 나오고요. 자, 당일 말 자금 이쪽으로 하시면 300-105-000 여기서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데 들어가시면 되고요. 정답은 여튼 3번이고요. 15번인데요. 자, 용접기를 구입한 다음에
자,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자산의 총 매입 금액이니까 요건 전표 찍으면서 자산 처리해야겠구나 라고 감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전표 입력 2018년도 9월 25일자로 했고요. 네, 기계장치 구입이네요. 네, 아니요 할 거고요. 일반으로 하신 다음에 매입했으니까 매입 전표 하시면 이런 내용 나오고, 자, 거래처는 라라시점. 네, 그리고 더존지점 2000, 네, 전표 유형은 1000번, 2000번. 네, 세무구분은 일반 매입이니까 21일자로 하고요. 공급가액은 150000000 해서 네, 적용하시면 되는데, 고정자산 과표 쪽에 있는 그쪽에 용접기 이렇게 하셔서 공급가액 해서 종료하시면 고정자산 과표에 넣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2예금이 신한은행 이렇게 식으로 하셔서 네,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품이 아니라 기계장치, 네, 그리고 보통예금, 네,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자, 부가세 신고서 쪽에요. 이쪽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쪽에 이게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죠. 네, 저존 지점이고요. 네, 저존표 입력에서 네, 더존 지점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확인 꼭 하시고, 자, 2018년도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이고요. 더존 지점으로 해서 불러오게 해주시면 예, 금액은 네 5천만원 정답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번 문제. 자, 더존 지점은 과세 면세 사업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게 예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쪽이고요. 자, 임차료에 대해서 매입 계산서 넣어야 되니까 전표 입력 쪽 오셔서 네, 9월 30일 날짜로 네, 임차료 네, 했고요. 일반으로 하고, 예, 이것도 매입이니까 매입을 해주시고, 거래처는 민호빌딩이고요. 네, 전표 유형은 1000번, 네, 더존 지점이고요. 그리고 세무구분은 네, 일반이니까 20일, 네, 신고 기준일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500만원, 네, 고정자산 아니니까 무시하시고, 네, 그리고 신한은행 보통은행으로 했대요. 네, 재예금, 네, 신한은행. 네, 해주시고요. 적용 눌러주시고, 자, 임차료니까 임차료 해주시고요. 임차료, 공장이니까 500번대 임차료로 했고요. 네, 다른 거는 보통예금 정도 넣어주셔서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부가지수 관리 쪽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쪽으로 가시면요, 네, 과세 면세하는 쪽은 이쪽에서 안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고요. 네, 엔터 눌러주시고 나서 불러오기 잊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단에 3번 쪽을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기존에 있는 계산식이 있어요. 계산식이 없으면 계산식을 부여해 이거 쓰라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내용 바뀌고요. 31768473번이 정답입니다. 네, 17번이고요. 자, 원재료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답니다. 자, 내국신용장이 이제 로컬 LC라는 얘기고요. 로컬 LC, 구매 확인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영세 매입이니까 이건 이론형 문제예요. 그냥 영세 매입 2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8번 문제. 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전송기한이에요. 그래서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 직접 전표를 한번 들어가 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1월 28일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네, 더존 지점이네요. 2000번. 더 지점으로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4번 전표에 해당되는 발급일은 요쪽 부가세 예수금 쪽에 있는 신고 기준일 11월 28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다음 날이니까 11월 29일이 전송이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 네, 19번은요, 관할세무서예요. 네, 그래서 관할세무서는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사업장 등록 쪽에 더 좀 지점하시면, 네, 관할세무서 바로 보이고요. 춘천세무서 1번이 정답. 네, 20번 문제는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매입세 금액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은인데요. 자, 요거는, 자, 부가세 신고서, 예, 요쪽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편하시고요. 부가세 신고서 쪽에서 더 좋은 지점이니까 2000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2기 확정이니까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조회하신 다음에 불러오기 해주시면 내용이 나오고요. 자,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공제 쪽은 매입세액 쪽에서 세금에서 수치분이 아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33만원 이걸로 바로 부가세 신고서에서 찾으시면 되는 부분. 2번이 정답입니다. 네, 21번은요. 네, 공장은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고요. 제조 경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공장이라서 네, 요거는 네. 네, 요거는, 네, 여기, 결산 재무제표 쪽에 기간별 원가격 보고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관리 항목별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네, 그래서 지금 기간은요, 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네, 프로젝트별로 해서 선택 전체로 해서 조회를 할 거고요. 네, 네. 다시, 네, 전체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조회, 확인. 네, 이러면은, 네, 10월부터 12월까지 공장별로 쓴 내역이 다 나오고요. 제조 경비 많이 쓴 공장을 보니까, 네, 서울 공장이 가장 많이 썼네요. 정답 1번입니다. 네, 22번은요. 자, 기말정리사항 입력 후에 12월 말 결산 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부하라 라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결산 쪽에 결산 자료 입력 쪽 가신 다음에요. 네, 12월 말 결산이니까 12월로 해서 조회하시고 나서 자, 상품 재고에 원재료 네, 기말 제공품 제품 네, 하시면 자 네. 네, 요거는 좀 다 닫아놓고 할게요. 예, 가끔 하다 보면은 조금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로 해서 더존 네, 본점 조회했고요. 네, 다시 네, 볼게요. 상품 네, 원재료 하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서 정 안 되면 네, 다시 저는 DB를 복원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제품 재고에 네, 그래서 500만원 하면 자, 지금 945-853000인데 지금 요게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복원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2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더 좋은 본점에 보기에 기말 정리사항 입력 후에 12월 말 결산 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단기 순이익금액 얼마인가인데요. 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12월 말 기준, 네, 12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회 눌러주시고, 네, 상품 재고액 입력해 주시고요. 이거 800만원. 원재료 재고액 900만원. 제공품
200만원 제품. 네, 이렇게 했을 때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940-853-000 네, 이 부분 확인됐고요. 단기 순이익이 247-809-120이라 1번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247-809-120이고요. 여기에서 자,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자, 전표정보관리의 기간 비용 현황. 여기 있는 기간 비용 현황 조회했을 때 나왔던 자, 조회기간 비용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단기순이익이 계산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183755 해야 244625365 이렇게 해서 3번을 맞추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요. 자, 기간별 현황 쪽에 입력하는 부분에서 우리 전표 발행을 실습 시간에 해봤지만 현재 이런 DB로 제공되는 거에는 전표 발행으로 해서 전표 발행이 되지가 않아요.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을 결산자료 입력해서 구하라 라는 건 약간 솔직히 좋지 않은 문제죠. 어불성설이죠.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빼야 되니까.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튼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부분에서 일단 3번을 캐치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23번 문제. 자, 프로젝트별로 원가 대체 분계를 했고요. 제조공장 원가 관리를 하고요. 자, 대전공장의 감가상각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고정자산관리 쪽 여기 감가상각비 현황 쪽으로 가서 내용을 봤고요. 프로젝트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별에서도 대전공장으로 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기간은 6월 말이니까 6월까지만 해서 하시면 8000-002 요만큼이 정답이네요. 2번. 네, 그리고 24번 문제는요.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 전년 대비 노무비 증가액. 네, 그래서 자, 전년 대비라서 요거는 원가 보고서 쪽으로 해서 내용 보시는 게 좋고요. 자,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회했을 때 정기와 단기 해당되는 노무비가 나오고요. 자, 400만원 증가한 거 보이네요. 정답은 1번. 네,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6월 말 기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000만원일 경우 단기 재료비 얼마인가인데요. 네, 원가 보고서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살펴보면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261-050-000인데 1000만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재료비 쓴 거가 여기에서 1000 뺀 251-050-000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문제 한번 다 풀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 DB 복원하는 거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복원하셔서 풀어보셔야 되는 연습 잊지 마시고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